안녕하십니까. 저는 고려의 11 행정사 사무소의 임현 행정사입니다. 네, 행정처분을 받았을 때는 그 권리구제를 받기 위해서 행정심판이라고 하는 것을 청구를 해서 그 구체적인 결과에 따라서 구제를 받을 수가 있습니다. 그렇다면 이러한 행정심판은 최초의 행정심판이라는 걸 청구한 때로부터 그 결과가 나올 때까지 각각의 단계에서 의미 있는 기간이 행정심판법이라고 하는 이 단일 법에 명시적으로 규정이 되어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행정심판을 청구할 때는 언제부터 언제까지 청구해야 되는지, 그리고 행정심판 청구서를 접수받은 피청구인 처분청에서는 그 행정심판 청구서와 피청구인의 의견을 기재한 답변서를 이제 관할 행정심판위원회로 이송을 하게 되는데 언제까지 이송을 해야만 되는지, 그리고 관할 행정심판위원회는 이러한 행정심판 청구 사건을 언제까지 최종적으로 결정을 해야 되는지, 이러한 것들이 행정심판법에 규정이 되어 있는데 이러한 규정이 어떠한 효력을 가지고 있느냐라는 것을 오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오늘 살펴보는 것은 먼저 법률의 규정을 일단 살펴보고, 그리고 이러한 법률의 규정과 실제 사건에서 어떤 식으로 이제 실제 투영이 돼가지고 실제 진행이 되고 있는지, 이러한 규정들이 지켜지고 있는지, 지켜지지 않는다면 그 의미는 무엇인지, 위법한 것인지 적법한 것인지, 이에 대해서 오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오늘 영상의 내용이 도움이 되었다면 구독, 좋아요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이 영상의 끝부분에는 관련 영상이 연결됐으므로 필요시에는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행정심판법 규정인데요. 여기에 이제 포스트잇을 이렇게 붙여놨는데, 이것은 좀 이따 이제 보실 실제 저희 사무소에서 처리되는 사건 관련한 그 현황인데, 거기에 이제 개인정보 부분이 있어서 이거는 이제 막아놨습니다. 그래서 이거는 이제 이해해 주시고요. 먼저 행정심판법 규정을 보면 먼저 행정처분이 일단 존재를 해야 됩니다. 존재하면 행정심판을 청구할 수가 있는데, 그럼 언제까지 청구할 수 있느냐? 이것이 이제 행정심판법 27조에 규정이 됐습니다. 이걸 먼저 보시면 1항에 행정심판은 처분이 있음을 알게 된 날로부터 90일 이내에 청구하여야 한다라고 되어 있고요. 여기서는 90일입니다. 90일 이내입니다. 여기서 알게 된 날이라고 하는 것은 서면 통지라든가 이렇게 통지를 했을 때 그 통지서를 실제로 수취해서 이제 받았을 때를 이제 의미하는 겁니다. 원칙적으로 90일 이내에 해야 된다라는 것이 1항에 명시적으로 규정이 되어 있고 90일입니다. 90일. 그리고 2항에는 청구인이 천재지변이나 전쟁, 사변, 그 밖에 불가항력으로 인하여 1항에서 정한 기간에 심판 청구를 할 수 없을 때, 그러니까 1항에서 정한 기간에 심판 청구를 할 수 없었을 때니까 2항도 행정처분이 있음을 안 겁니다. 이미 알았는데 당시의 상황이 천재지변이나 원칙적으로 이제 90일 이내에 해야 되는데, 알았음에도 불구하고 천재지변이나 전쟁, 사변, 그 밖에 불가항력으로 인해서 이 90일 이내에 이렇게 할 수 없을 때는 그 사유가 소멸된 날로부터, 그 사유가 소멸한 날로부터 14일 이내에 행정심판 청구할 수가 있겠고, 다만 이제 국외에서 행정심판 청구할 때는 그 기간을 30일로 한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90일 이내에 해야 된다. 그리고 14일이라고 하는 거, 그다음에 국외의 경우에는 30일. 이거는 이제 불변 기간입니다. 불변, 여기 사항에도 있습니다. 사항에 1항과 2항의 기간은 불변 기간이다. 이거는 변할 수가 없다라는 기간입니다. 변할 수가 없다. 이거는 이 기간은 반드시 준수해야 된다라는 기간입니다. 사망을 보시면 행정처분은 처분이 있었던 날로부터 180일이 지나면 청구하지 못한다. 다만 정당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그러지 아니한다. 정당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그러지 않는다라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이 사망은 이제 불변 기간은 아닙니다. 물론 이제 정당한 사유가 있느냐 없느냐, 이것은 이제 실제 사건이 발생하면 관할 행정심판위원회에서 이제 판단 결정할 사안입니다. 그리고 이제 180일이라는 것은 뭐냐면, 그 1항에서는 뭐냐면 1항과 2항은 있음을 알게 된 날을 전제로 하는 거지만, 사망은 뭐냐면 몰랐다고 하더라도 알지 못하고 몰랐다고 하더라도 있었던 날로부터 180이 지나면 청구하지 못한다라는 거죠. 다만 정당한 사유가 있는 경우는 그렇지 않다라는 겁니다. 이것은 뭐냐면
몰랐다고 하더라도 왜 180일 지나면 청구하지 못하느냐? 이것은 이제 어떻든 법률의 규정에 의해서 명시로 규정이 됐는데 그 취지는 이런 행정법 관계의 조속한 확정 그거를 목적으로 해서 이렇게 규정을 해놨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1항과 2항은 불변 기간, 2항은 2항도 이제 1항, 2항까지 포함해서 불변 기간이고 3항은 불변 기간은 아니고요. 그래서 이렇게 뭐 기본적인 내용은 이렇게 했습니다. 그래서 행정심판을 청구할 때 이제 그 관할청에서 이제 서면으로 통지가 이제 대부분 다 오기 때문에 그에 대해서 불복해서 그걸 받은 날부터 대부분 실무적으로는 이제 90일 이내에 청구할 수 있겠고, 만약에 그걸 받지를 못해서 수치를 못해서 받지 못했다고 하더라도 180일 이내에 청구할 수 있기 때문에 실제로 그 취소가 됐다는 통지라든가 각종 행정처분 통지서를 받지 못했다고 하더라도 있었던 날부터 180일 이내에 청구할 수 있기 때문에 반드시 그 처분 통지서를 받아야만 청구할 수 있는 것은 아니다라는 거죠. 물론 이제 처분이 존재해야만 되는 거죠. 실제 처분은 존재하는데 그 처분이 되었음을 당사자에게 관할청에서 서면으로 통지했는데 당사자가 이제 거기에서 거주하지 않는다거나 뭐 실제 거주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당시에 집이 없어가지고 등기부편으로 보내왔을 때 그걸 반송이 된다거나 그랬을 경우에 반드시 그 처분 통지서가 있어야만 청구하는 것은 아니다라는 거죠. 실무적으로도. 그래서 일단 90일이라고 하는 것은 이제 불변 기간이다. 반드시 지켜야 된다라는 겁니다. 이것은 뭐냐면 명시적으로 불변 기간이다라고 되어 있기 때문에 이거는 반드시 지켜야만 하는 규정입니다. 그러니까 90일이 경과하거나 2항에서 규정되어 있는 기간을 경과해서 이제 경과해가지고 이제 청구를 하게 되면 왜 그 불변 기간을 준수하지 않느냐라는 이유로 부적법하게 청구한 사건이다라고 하면서 그 본 내용도 보지 아니하고 본안까지도 가지 아니하고 그 요건 단계에서 이제 판단해서 부적법한 청구다라고 해서 기각이 아니고 각하 재결을 해버립니다. 각하 재결을 해버린다는 얘기죠. 그래서 이 기간은 반드시 지켜야만 됩니다. 행정심판 아무리 뭐 억울한 사정이 있다고 하더라도 이 90일이라고 하는 것은 반드시 원칙적으로 지켜야 된다. 원칙적으로 90일이기 때문에 이것은 반드시 지켜야 된다. 불변 기간이다라는 것입니다. 예, 각하가 된다라고 부적법한 청구라는 이유로, 예를 들어서 이런 것이죠. 부적법한 청구라는 이유로 각하되는 것이 또 어떤 것이냐면, 홍길동이가 어떤 운전면허 취소라든가 행정처분을 받았는데 홍길동이가 청구해가지고 나에 대한 운전면허 취소 처분, 이런 행정처분은 위법 또는 부당하기 때문에 취소 뭐 이렇게 돼야 된다, 이렇게 주장을 해야 되는데 홍길동이가 청구하는 것이 아니고 그 친구가 청구해가지고 홍길동 이런 행정처분에 대해서 취소해달라 그러면은 너는 뭐냐? 너가 왜 청구하느냐? 너는 그 적법한 청구인이 아니다. 이제 부적격하다라는 거죠. 예. 그래서 행정심판 청구인이 이제 그 부적격자다라는 이유로 또 각하시켜버립니다. 예. 그리고 이제 행정처분이 아닌 것을 가지고 이제 행정처분을 취소해달라 이렇게 하는 경우가 있을 수가 있습니다. 이거 법률의 성질상 행정처분이 아닌 경우, 예를 들면 면허 취소를 취소하라 이렇게 하는 것이 아니라 결격기간을 없애달라. 결격기간은 행정처분에 들어가지 않습니다. 그래서 청구하더라도 결격기간을 줄이거나 단축해달라고 청구하더라도 그런 본 내용도 보지 않습니다. 그냥 각하된다는 얘기죠. 또 마찬가지로 이제 면허 벌점을 없애달라. 벌점이라고 하는 그 자체는 행정처분에 들어가지 않습니다. 벌점을 받았을 때 벌점을 뭐 소멸 또는 뭐 감경해달라고 청구해도 부적법한 청구다. 왜냐? 행정처분이 아닌 것을 가지고 왜 청구하느냐? 이렇게 본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여기서는 오늘은 행정심판 청구에 있어서 여기서는 첫 번째 쟁점이 청구 기간에 관계된 것이기 때문에 이 기간은 반드시 지켜야 된다. 원칙적으로 90일 이내다라는 겁니다. 그렇지 않으면 각하된다라는 것이고요. 행정심판 청구 기간이 이렇게 있습니다. 다음에 이제 또 두 번째 보시면 이제 행정심판이 이 피청구인 측에 처분청에다가 접수가 되면 이 행정심판 청구서하고 그다음에 그 처분청의 그 답변서를 이제 관할 행정심판위원회로 이송을 하게 되는데 그게 10일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10일. 예. 10일 이내에 그 이송해야 된다고 이제 되어 있는데 간혹 가다가 이제 그 상담을 하시는 분들이 내가 행정심판 청구를 관할 그 경찰청에다가 뭐 서울특별시 경찰청, 뭐 제주특별자치도 경찰청에다 접수를 했는데, 뭐 서울 관악구청에다가 접수했는데, 뭐 제주특별자치도 제주시청에다가 접수했는데, 거기에서 보니까 뭐 10일 이내에 그 관할
그 행정심판위원회, 중앙행정심판위원회, 뭐 서울특별시 행정심판위원회, 제주특별자치도 행정심판위원회 10일이 지나서 답변서를 하고 이제 그 행정심판 청구서를 보냈다. 보니까 행정심판법 24조에 10일 이내에 이송하도록 되어 있는데 10일이 경과해서 보냈기 때문에 이거 위법한 것이 아니냐? 나에 대한 그 행정처분은 살아나는 것이 아니냐? 왜냐? 위법하니까. 행정심판위원회 자체가 위법하니까 이렇게 이제 말씀하시는 분들이 간혹 계시는데 어쨌든 여기서는 이제 10일이라고 되어 있는데요. 결론은 위법하지 않습니다. 예, 이거 이따가 좀 보실 것이고요. 예, 두 번째 보셨고요. 두 번째 쟁점이 세 번째는 이제 행정심판위원회 결론을 이제 소송에서는 판결인데 행정심판에서는 재결이라고 하는 용어를 사용합니다. 그래서 재결 기간은 뭐냐면 피청구인 또는 위원회가 관할 행정심판위원회가 심판 청구서를 받은 날로부터 60일 이내에 2개월입니다. 2개월. 예, 60일 이내입니다. 60일 이내에. 60일 이내에 해야 된다. 내가 행정심판 청구했는데 아직도 사건을 관할 행정심판위원회에서 결정을 안 해주고 있다라는 거죠. 2개월 이내에 해야 되는데 부득이해서 한 경우에 30일 연장 직권으로 그러면은 60일, 30일, 90일 아니겠습니까? 3개월 이내는 결정이 나와야 된다는 얘기죠. 근데 내가 행정심판을 청구했는데 아직도 결정이 안 났다. 지금 한 5개월 됐는데 이거 위법한 것이 아니냐? 관할 행정심판위원회가 위법한 그 행위를 하고 있는 것이 아니냐라고 이렇게 말씀하시는 분들이 간혹 계십니다. 물론 행정심판을 청구해서 빨리 결과가 나오면 좋은데 어쨌든 뭐 이것도 위법하지 않습니다. 결론적으로 그 내용을 이제 보시겠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그 크게 대두되는 그 기간이 뭐냐면 처음에 행정심판을 청구할 때 원칙적으로 90일이라고 하는 거 이거는 반드시 지켜야 된다라는 것이고요. 두 번째 아까 위법하지 않다라고 결론적으로 제가 말씀드린 그 피청구인이 행정심판 청구서를 접수했을 때 피청구인 측에서의 답변서와 행정심판 청구서를 관할 행정심판위원회로 10일 이내에 보내야 된다는 것 10일이 경과하더라도 위법하지 않다. 그리고 행정심판위원회에서 60일 이내에 결정을 해야 되는데 연장하더라도 30일 연장하더라도 90일 이내에 결정해야 되는데 이 90일이 경과하더라도 결론은 위법하지 않다. 이거에 대해서 실제 사건 한번 보고 그에 대한 입장을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이건 서두에 제가 말씀드린 이제 포스트잇으로 저희가 막아놨는데요. 저희 사무소에서 처리하고 있는 건데 그 처분청이 여기 어느 도지사입니다. 도청에다가 이제 도지사가 처분을 했는데 이 도지사가 김 누구 아무개에게 그 처분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 도청에다가 접수를 했습니다. 처분청에다가 2020년 12월 18일에 접수했는데 그러면은 12월 18일에 접수했기 때문에 관할 행정심판위원회에 이제 보냈습니다. 이송을 했는데 12월 18일이기 때문에 이 10일 이내에 12월 28일까지는 이제 그 보내야 되죠. 위원회에 관할 행정심판위원회. 근데 이제 여기서 어느 도 행정심판위원회에 21년 1월 14일 거의 1개월이 다 갔을 때 그때야 비로소 접수가 됐습니다. 행정심판을 청구했고 이에 대한 답변서까지 포함해서 도청에서는 관할 행정심판위원회에 관할 행정심판위원회, 중앙행정심판위원회죠. 왜냐하면 그 어느 도지사가 처분하는 것이기 때문에 그 도 산하에 있는 관할 시군구청에서 그 처분한 것은 관할 어느 도 행정심판위원회에서 하겠지만 이것은 도지사가 직접 처분한 것이기 때문에 중앙행정심판위원회에서 중앙행정심판위원회가 이제 관할 행정심판위원회가 된다는 얘기입니다. 12월 18일이고 2021년 1월 14일이기 때문에 거의 한 달 만에 보낸 겁니다. 물론 행정심판 청구에 대해서 답변하느라고 좀 고생했겠죠, 나름. 그래서 이제 거의 한 달 만에 위원회에 접수가 됐는데, 근데 위원회에 접수된 것이 2021년 1월 14일, 최초의 행정심판 청구한 것이 2020년 12월 18일, 오늘이 2021년 12월 31일 말일입니다. 예. 처분청에 접수된 날짜를 고려하면 1년이 남았습니다. 1년이. 저희도 이 사건 같은 경우는 처음인데요. 전에 그 음주 운전을 원인으로 한 운전면허 취소 처분, 면허 취소 플러스 면허 취소 결격 기간 5년, 통상 얘기하는 5년 취소라고 하는 사건에 대해서 행정심판을 청구한 사건이 한 11개월 정도 걸린 적이 있었는데 이것은 1년이 처분청 접수일자를 기준으로 하면 1년이 이미 경과했습니다. 상당히 이례적이고 그런데요. 어쨌든 이에 대해서 이제 지연 사유 이렇게 하면 귀하께서 청구하신 아래 행정심판 청구 사건의 경우에 자료의 검토, 증거 조사 등으로 부득이
행정심판법 제45조의 규정에 의해 재결 기간을 연장하게 되었음을 알려드린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어쨌든 이 사건이 저희 사무소에서 1년 넘게 지금 사건이 계류 중에 있습니다. 사건 진행 중입니다. 굉장히 이례적인 사건입니다. 예, 그래서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이렇게 되더라도 1년이 넘었다고 하더라도 청구한 측 입장에서는 답답할 수도 있겠지만 전혀 위법하지가 않다라는 것이죠. 이에 대한 입장을 보겠습니다. 네, 이것은 이제 법제처 이제 법령 해석 사례인데요. 먼저 보시면 10일 이내에 행정심판 청구서와 답변서를 위원회로 보내야 되는지, 그리고 60일, 30일 이렇게 돼 있는지, 이것이 어떤 것이냐라는 겁니다. 그래서 간단하게 일단 말씀드리면, 첫 번째 그 10일이라고 하는 것은 원칙적으로 이제 입법 기술상에 어떤 그 준수해야 될 효력 규정으로 정해 있는 경우는 그 규정에 대한 위반이라든가 제재 이런 것들이 이제 규정되어 있는데, 그러한 것들이 행정심판법에 그 10일이라고 하는 규정을 어겼을 때에 그 제재하는 규정, 그리고 아까 행정심판위원회에서 60일 이내에 결정을 해야 되는데 그것을 어겼을 때에 제재를 하는 규정, 이런 내용이 일단 없더라. 그 행정심판법에 그러한 것이 일단은 없고요. 그다음에 10일과 관련해서는 그 답변서하고 그 행정심판 청구서를 10일 이내에 제한한다는 얘기는, 이것을 이제 그 기간 내에 제출하지 않으면 행정심판 청구서와 답변서의 효력을 부인하겠다 그러는 것이 아니고, 그 피청구인 측에다가 그 답변서 제출 의무를 이제 그 제출 의무를 통해 가지고 행정심판 청구에 적절히 대응해라. 행정심판 청구를 하면 그에 대해서 답변서도 성실하게 보내라. 이러한 취지인 것이지, 이거에 대해서 어떤 제재를 하고 10일에 경과하면 이 행정심판 청구하고 뭐 답변서를 제출하고 이런 것이 효력이 상실되는 효력 규정이 아니고, 이거에 대한 효력에는 전혀 관계가 없는 훈시 규정에 불과하기 때문에, 이러한 10일이라고 하는 기간이 경과하더라도 답변서를 제출한 것도 유효하고 행정심판도 계속 유효하고, 그래서 반드시 10일이라고 하는 것을 지켜야 되는 것은 아니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이것은 법제처 법령 해석 사례에 이렇게 있기 때문에요. 이제 뭐 좀 더 필요하신 분들은 이 부분을 자세히 한번 일독해 보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 그 60일이라고 하는 것도 마찬가지입니다. 이것도 마찬가지로 효력 규정이 아니다. 훈시 규정에 불과하다는 얘기입니다. 이 건 60일이 지났다고 하더라도 효력이 상실되는 것이 아니다. 그리고 행정심판이라고 하는 것이 오히려 이제 행정심판 받을 권리를 60일로 제한해 버린다면, 60일이 지나가지고 행정심판을 청구한 사람의 목적에 의도하는 행정심판 결과가 나왔는데 그것이 위법하다라고 한다면 결국 행정심판을 받을 그 권리를 침해하는 것이 되지 않느냐라는 겁니다. 그래서 이 60일이라고 하는 것도 효력 규정이 아니고 훈시 규정에 불과하기 때문에 60일이 기간이 경과해서 행정심판의 최종 결정이 나더라도 전혀 효력상으로는 문제되지 않는다. 따라서 이 10일이라고 하는 기간, 그리고 60일이라고 하는 기간이 경과해도 이것은 효력 규정을 위반한 것이 아니기 때문에 위법하지 않다. 이렇게 알고 계시면 되겠습니다. 네, 그래서 오늘은 행정심판 청구한 때로부터 종료할 때까지의 이제 행정심판법에서 규정하고 있는 그 여러 가지 몇 가지 기간에 대해서 이제 살펴봤습니다. 네, 여기서 핵심적으로 가장 유의할 부분은 행정심판 청구하는 기간, 원칙적으로 처분이 있음을 아는 날로부터 90일 이내에 청구해야 된다는 사실, 이거는 이제 명확하게 이제 인지를 하고 행정심판 준비를 하셔야 된다라는 것을 이제 다시 한번 강조드립니다. 네, 오늘 영상의 내용에 질문 있으시면 댓글 남겨주시고, 그러면 대댓글이나 별도의 영상으로 답변 드리겠습니다. 네, 오늘 영상의 내용이 도움이 되었다면 구독, 좋아요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